안녕하세요. 이 채널을 찾아주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깊이 빠진 사람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사랑이라는 감정이 정말로 우리를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엔 잘 몰랐는데 직접 경험해 보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랑에 푹 빠지면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누군가와의 감정이 깊어져서 스스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느낀 적 있지 않으신가요? 혹은 주변에서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상대를 돕거나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적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때 가까운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지인은 일명 조건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리 좋지 않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제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왜 굳이 그런 사람 곁에 머물며 스스로를 힘들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은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힘이 정말 강력하게 작용하면 장애물이 아무리 커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법이죠. 저도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사랑에 깊이 빠지면 주변의 우려나 비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마저 뒤로 한 채로 그 감정에 몸을 맡기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들이 다 말리는 연애 혹은 주변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관계를 경험해 본 적 있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대 곁을 지키며 버텨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때의 마음이 어땠는지 잘 아실 겁니다. 무작정 불안하고 때론 후회도 될 법한 상황임에도 내 마음이 이미 그 사람에게 뿌리를 깊게 내렸을 때는 앞뒤를 따지기보다 그냥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더 크게 자리 잡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마음 깊이 사랑에 빠진 여성분들이 보여주는 어떤 놀라운 순간들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감정이 정말 깊어졌을 때는 이른바 말도 안 되는 헌신이나 함께하는 결심 같은 것을 서슴지 않고 실행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한 사례가 생각나네요. 친구 중 한 명이 결혼하기 전부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 상황을 알면서도 끝까지 곁에 머문 예비 신부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결혼을 말렸습니다. 왜 하필 그런 사람과 힘든 길을 선택하느냐? 조금 더 여유롭고 안정된 사람 만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말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 예비 신부는 지금 이 사람을 떠나면 내가 후회할 것 같다라고 말하며 꿈쩍도 안 했습니다. 저도 그걸 지켜보면서 한편으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결혼은 현실적인 문제와도 직결되니까요. 그런데 사랑이란 게 참 묘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믿고 함께 이겨내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상상보다 훨씬 큰 힘이 생깁니다. 시간이 흘러 그 두 사람은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에 쌀이 떨어질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을 때도 서로를 탓하기보다 함께 손잡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아둥바둥 뛰어다녔다는군요. 결국 둘은 소소하게나마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남들 못지않게 평온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정말 이 둘은 서로에게 크나큰 동력이 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었죠. 이처럼 누군가가 누구를 정말 깊이 사랑하면 세상 모든 장애물 앞에서도 의외로 굴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사랑에 깊이 빠졌을 때는
흔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상대의 곁을 지켜주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주기도 합니다. 아마 몸이 아픈 남성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이야기, 또는 상대의 가정이 어려워서 본인도 덩달아 힘들어지지만 차마 떠나지 못하는 사연 등등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면이 많죠. 그 마음 속에는 단순한 호감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극한 애정이고 깊은 믿음이며 특별한 유대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곤 합니다. 혹시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해 본 기억이 있으신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달라지게 만드는지 스스로도 예상하기 힘들지 않나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스치면서도 막상 상대가 힘들어 보이거나 슬퍼 보이면 다시 돌아서서 그 곁을 챙겨주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의외로 강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이가 힘들 때 내 힘까지 보태주고 싶어 하고 상대가 잘못하더라도 쉽게 놓지 못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발휘하기도 하죠. 제 가까운 사람이 겪은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오래전 그 친구는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남자와 사귀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 쪽에 건강 문제가 생겼습니다. 급작스러운 일이라 모두가 당황했죠. 주변에서는 이제 막 시작한 사이라면 그냥 정리하고 다른 길을 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왜 젊은 나이에 그렇게 큰 짐을 떠안냐는 시선이 많았죠. 하지만 제 친구는 이 사람을 버리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라며 우는 날이 많으면서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때론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누구나 쉽게 하지 못할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 친구는 한결같이 남자를 돌봤고 남자는 점차 호전되어서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낸 덕분인지 아주 단단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보며 깨닫습니다. 진심으로 사랑에 빠진 여성분들은 마치 모든 상황을 감수하고라도 상대를 지키려는 결의를 품게 되더군요.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들지만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이건 해야만 하는 일이라서 후회 없이 하고 싶었다 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마음이 깊어지면 그 사랑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지금 당장 내 온 힘을 쏟아붓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주변에서 그러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사랑이라는 감정이 정말로 한 사람을 온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가끔 그런 헌신이 오래도록 존중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져 온 마음을 주었던 사람이 정작 나중에 배신이나 상처를 당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조심스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께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있음을 느끼신다면 제발 그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은 주는 사람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함께 마음을 나눌 때 가장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제 이웃 중 한 분도 떠오릅니다. 그분은 배우자를 위해 자신의 꿈까지 포기하고 배우자가 원하는 공부를 하도록 밀어주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어째서 본인의 꿈을 그렇게 미루느냐며 의아해했지만 그분은 내가 지금은 뒤로 물러서고 배우자를 도와주는 것이 곧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한 길이다라고 말하더군요. 실제로 배우자는 원하는 공부를 마치고 자리를 잡았고 그분도 그 뒤에 천천히 본인의 꿈을 향해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믿어주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사랑에 깊이 빠졌을 때는 상대를 위해 시간을 아끼지 않고 마음을 온통 쓰게 되며 간혹 이기적으로 보여야 할 자기 자신조차 쉽게 양보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의 미래보다 상대방의 안위와 행복을 먼저 떠올리면서 혹여 상대가 불편할까봐 내 자존심까지 낮추기도 하죠.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하는 건 어리석은 일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당사자는 이미 사랑이라는 감정에 모든 것을 걸었기에 후회 없이 매달릴 뿐입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게 되어 주변에서 다들 걱정하거나 만류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사랑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혹은 과거의 일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분도 계실 테죠. 만약 지금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서로의 마음을 좀 더 솔직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상대 역시 진심으로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나 혼자만 헌신하고 있는 건 아닌지 때론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랑이 기적 같은 힘을 주기도 하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소진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요. 제가 진행하는 이 방송에서는 가끔 소통을 통해 시청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혹시 본인이 사랑을 위해 감수했던 것 중 가장 극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나요? 하고 여쭤보면 참으로 다양한 대답이 올라옵니다. 어떤 분은 상대방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겨서 많은 빚을 함께 짊어졌는데 결국 헤어졌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통과하며 내 삶을 배웠다라고도 하십니다. 또 다른 분은 남들이 다 말리는 원거리 만남이었지만 매주 먼 거리를 오가면서 만남을 이어갔고 결국 결혼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에피소드들을 들으면 사랑이란 정말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얼마나 쉽지 않은 선택의 연속인지도 깨닫게 되죠. 혹시 여러분은 이런 일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사람마다 각자의 속마음과 가치관이 다르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는 아무리 사랑해도 손해볼 것 같으면 쉽게 놓아버릴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 사랑을 이어가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이 느끼는 감정의 무게와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만약에 정말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그로 인해 내 삶이 흔들릴 정도로 크게 변한다면 반드시 서로가 마음을 함께 나누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보면 진심으로 헌신하면서도 상대의 무심함이나 배려 없는 태도로 인해 크게 상처받은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처음엔 누구보다 밝았고 희생도 거리낌 없이 했지만 결국 자기 마음이 부서지고 나서야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신감이 더 크고 회복이 어려워서 긴 시간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 늘 말합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베푸는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이죠. 사랑받는 입장에서도 노력과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한쪽이 너무 많이 버티고 감당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지쳐버릴 테니까요. 그러니 사랑에 빠졌을 때, 특히 상대가 나를 위해 온갖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마음을
꼭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애정을 담아 전해주고 상대를 배려하는 사소한 행동이라도 실천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낼수록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가 깊어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힘들어질 때 과연 이 사람이 내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인지도 가늠해 봐야 합니다. 사랑은 달콤함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짐을 지고 걸어가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한편 상대가 내 곁에서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내 부족함까지 포용해주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꼭 되새겨 보세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깊으면 상대의 단점을 보면서도 그것마저도 함께 극복하고 보듬으려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죠. 너 같은 사람은 나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라면서 손을 놓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깊은 사랑을 가진 이들은 함께 울고 웃으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다짐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위에 남들보다 내성적인 남자가 있었는데 늘 자기 부족함 때문에 인간관계를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된 여성분은 그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라며 강요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도와주었습니다. 함께 모임에도 데려가고 일상 속에서 대화 주제를 넓혀주고 조금씩 남자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다렸죠. 결국 그 남자는 점차 자신감을 얻어 주변과 더 친숙해지고 자기 분야에서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구나 하고 새삼 놀랐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많이 보는 현상 중 하나는 사랑에 깊이 빠지면 상대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견디기 힘들어진다는 점입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커지다 보면 자꾸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지고 작은 일이라도 공유하고 싶어집니다.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았던 사람도 감정이 깊어지면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너무 지나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적당히 표현하는 애정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다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를 그렇게까지 애틋하게 생각하시나요? 혹은 과거에 그런 시절이 있었나요? 아마 처음으로 깊이 사랑에 빠졌을 땐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찾아왔을 겁니다. 내 마음 하나로는 가늠할 수 없는 여러 요인들. 이를테면 경제적인 문제나 주변의 시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겹치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을 선택하겠다라는 결심이 서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많은 것을 감당할 각오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깊은 사랑이 주는 힘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스스로 피해를 자초하는 것처럼 보이는 연애를 할까? 그저 안전하고 편안한 사람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이성적인 판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마음이 움직이고 감정이 이끄는 길로 걸어가다 보면 계산이 허무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을 붙잡고 현실을 봐야지라고 100번 말해도 이미 마음이 가 있는 이상 현실적인 조언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래서 누군가 사랑으로 고심하고 있을 때 함부로 손익 계산을 들이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부분도 무시할 순 없지만 결국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던지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서로가 함께 살아갈 미래를 그리며 조금씩 맞춰가고 상황에 따라 현실적인 준비도 하면서 그래도 분명한 건 서로에 대한 진심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쪽이 먼저 지쳐버리거나 혹은 한쪽만 과도하게 희생해버리면 균형이 깨져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확인하며 서로가 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랑에 깊이 빠진 여성분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헌신과 행동들에 대해 길게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언뜻 보면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때론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면서 아, 나도 그런 사랑을 해본 적 있어 하고 떠오르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그때의 나 자신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강렬한 감정이었을 테고 동시에 많은 고민도 안고 있었겠죠. 지금 그 시기가 지났다면 그때의 모습이 아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 진행 중이라면 꼭 상대와 함께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계속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깊은 사랑 때문에 웃고 다른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사랑은 때로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 가장 힘들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에 진심으로 사랑했던 순간들은 분명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배려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참된 헌신의 의미도 깨닫습니다. 다만 내가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해도 상대가 전혀 마음을 열지 않거나 내 진심을 가볍게 여기면 그땐 정말 아프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좋아이고 상호 존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정말 곁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온 마음을 쏟고 있다는 걸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와 애정을 표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때론 짧은 말이라도 좋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사랑을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고맙다, 함께 해줘서 든든하다. 이런 말들은 의외로 기적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저도 가끔 제 지인들에게 묻습니다. 왜 고맙다는 말을 아끼느냐고요. 작은 표현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붕 뜨게 만들 정도로 힘이 있는 말입니다. 깊이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주는 헌신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가장 큰 위로이자 행복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그런 마음을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헌신이 존중받고 두 사람의 사랑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 더 많은 것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관계. 저는 그게 성숙한 연애의 궁극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긴 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이 채널을 찾아와 주세요. 저는 늘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연이나 의견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 관계에 대한 고민, 혹은 일상 속의 사소한 감정들도 언제든 자유롭게 털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그 모든 감정과 이야기를 환영하고 함께 소통하며 한 걸음 더 성숙해지고 싶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용기와 헌신, 그리고 그 순간의 고민과 감동에 대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깊이 빠진 사랑으로
이내 힘든 분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작은 목소리라도 주변에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약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 한 줌으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채널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히 보내시길 바라며 깊은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서로를 함께 세워가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곳에서 많은 분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서로가 경험한 사랑의 여정에 대해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은 정말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동시에 때로 아픈 상처를 남기기도 하니 우리 모두 조금 더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관계를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주실 거죠? 저는 언제나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인해 웃는 분들도 울고 있는 분들도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소망은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마음을 함부로 놓치지 않고 서로의 진심을 알아가며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길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곳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 즉 생리적 필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살짝 민망하거나 솔직해지기 어려운 주제라 느끼실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흐름이지요.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같은 흐름 안에 포함된 성적인 부분만은 과연 왜 그토록 숨기고 어색해하는 걸까요? 그런 궁금증이 몽글몽글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몸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날씨가 추우면 몸을 따뜻하게 덮는 시기지요. 이러한 패턴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생활이 변화해도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중요한 생존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한편에 자리 잡은 중요한 욕구가 바로 성적 욕구입니다. 일부 분들은 이런 말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심스러워지고 혹은 쑥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 있으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생적으로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10대 시절 처음으로 몸의 변화를 자각했을 때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을 때가 많지요. 몸에 생긴 새로운 변화나 느낌이 낯설어서 괜스레 그 변화를 친구들과 조심스레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혼자서만 속으로 고민하기도 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사소한 생리적 반응에 대해서 점차 익숙해지고 이런 변화를 지나치게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10대부터 20대, 30대에 이르기까지는 성적인 욕구가 왕성하고 에너지도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중년에 들어서면 성적 욕구가 줄어든다고 예상하는 경우도 많지요. 이 부분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부 분들은 중년 여성의 성적 욕구가 오히려 더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과연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경험담을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더 이상 그렇게 큰 욕구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과거보다 훨씬 뜨겁고
자유롭게 욕망을 표현한다고도 하거든요. 정말로 중년이 되면 여성의 욕구가 폭발한다는 말이 근거가 있는 걸까요? 생활 환경과 내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자명합니다. 다만 몸속의 성호르몬 수준이 일정 기간 저하됐다가 다시 변화하기도 하고 심리적인 해방감이 커지는 시점도 찾아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돌보거나 여러 가지 책임감에 쫓겨 성적인 욕구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놓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지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호기심과 욕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어릴 때는 잘 몰랐던 것들을 서서히 터득해가면서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되기도 합니다. 혹자는 중년 이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경험과 자신감이 쌓이면서 스스로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삶을 돌이켜보면 분주한 시절을 어느 정도 지나온 시점이라 이제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청자분들 중에는 혹시 요즘 들어서 이런 변화를 감지하시는 분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단지 피곤함에 지쳐서 욕구에 대한 생각조차 잠재웠는데 어느 순간 문득 자신이 꽤나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걸 깨닫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모든 에너지가 예전만큼 고갈되지 않는지 그냥 편안하게 쉬는 것이 더 좋다고 느끼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듯 개인마다 차이가 나며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 경험담을 들어보면 적지 않은 중년 여성분들이 오히려 남성보다 성적 충동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아직도 살아있음을 느끼고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지만 정작 배우자나 동반자가 그러한 열정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부부 간의 관계에서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으니 서로가 충분히 대화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신체적인 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리적 안정감, 감정적 교류,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 등 복합적인 요소가 모두 맞물려 돌아갑니다. 성적 욕구 역시 그러한 요소들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단지 몸속의 특정 물질 분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변 환경, 관계의 질, 스트레스 수준, 과거의 경험 등 무수히 많은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중년 여성의 성적 욕구가 정말로 남성보다 강한가라는 단일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나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나 장기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 중이라면 서로의 욕구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꺼내기 쉽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겠지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이런 민감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걸 더 머뭇거리게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걱정하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가 거절당하면 어쩌나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조차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서로에 대해 오해하거나 불만을 쌓아가다가 결국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말하는 부부 생활의 만족도라는 것은 단지 육체적 결합에서 오는 쾌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함께 나누는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인생의 여러 과정을 함께 헤쳐나가며 쌓은 돈독한 신뢰가
큰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토대가 마련되면 자연스레 성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은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정작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떤지, 마음이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출근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일에 치여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되어버리는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몸 안에서 신호를 보내도 그것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주말이나 휴일이 되어서야 겨우 생각하게 되지요.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 혹은 요즘 왜 이렇게 어딘가 공허한 느낌이 드는 걸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본인의 욕구가 무엇인지조차 명확히 알 수 없게 됩니다. 욕구가 없는 게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문득 스파크가 튀듯이 욕망이 강렬하게 생겨나면 스스로도 당황하게 되기도 합니다. 중년이 되어서 나타나는 강한 욕구가 마치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이것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분들은 상상 속에서만 욕망을 키우다가 현실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해보지 못한 채 그대로 억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위 시선이나 가족의 반응 혹은 도덕적 잣대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자기 내면의 소리를 외면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이 본능적인 부분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나친 억압은 다른 형태의 스트레스나 불만을 낳을 수 있고 이것이 결국 자신뿐 아니라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대화를 강조합니다. 연인 혹은 배우자가 있다면 서로가 느끼는 미묘한 감정 변화를 가감 없이 나누려고 노력해 보세요. 말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두려워도 막상 마음을 열고 나면 상대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 쌓아둔 감정이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면 점점 더 큰 벽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이야기부터 조금씩 시작하면 차츰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적 욕구가 언제 최고조에 이르고 언제 잠잠해지는지는 사실 자연의 섭리와 개인의 생체 리듬, 그리고 심리적 안정과도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부분을 부끄러운 것 혹은 잘못된 것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영역이 되어버리면 그 사이에 커다란 소통의 단절이 생기고 맙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긴 세월을 함께 보낸 배우자와 살고 있는 분도 계실 테고, 또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 혹은 별도의 상황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각자의 경험은 다르겠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면이라는 점에서 연결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 신호가 생기고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조절하며 표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왜 그토록 부끄럽게만 느껴졌던 이 이야기가 어느새 삶의 한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순간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더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중년의 시기에 접어들어서 내 몸이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던 차에 뜻밖에도 강렬한 욕구를 느낄 때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몸은 아직 왕성한데 파트너가 전혀 그 열정을 따라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겠지요. 이럴 때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솔직한 소통과 타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 집에서 생활한다면 그만큼 감정도 공유하고 기쁨도 나누어야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욕구가 어긋나면 자신도 모르게 상처받고 상대방에게도 원망이 쌓여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교육에 대한 정보나 중년 이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가꾸어가는 방법을 소개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 여러 선택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 좋은 현상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대로 혹은 어떤 매체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스로 감지하고 거기에 맞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져서 파트너와의 관계도 한층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밤에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서로의 감정을 차분하게 주고받을 때 오히려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하지요. 이것은 사람마다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리듬과 방식을 찾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파트너와 충분히 상의하고 서로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중년에 접어들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가 갖고 있던 욕구가 꽤나 풍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그저 생활에 치이고 자녀를 돌보느라 바빠서 자기 자신을 돌볼 여력조차 없었는데 어느 순간 자녀들이 조금씩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본인도 여유로운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 틈에 몸이 주는 신호를 뚜렷하게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파트너에게 조심스레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의외로 상대방도 같은 갈증을 느끼고 있었고 그로 인해 오히려 부부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는 경험담이었습니다. 반면 어떤 경우는 정반대도 있었습니다. 서로의 욕구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대화 없이 참기만 하다가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갈등이 폭발해버린 안타까운 사례였지요. 상대방은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쳐서 조금만 휴식을 취하고 싶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표현을 원하다 보니 엇갈림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럴 때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서로를 이해하고 중간 지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이야기였죠. 인간의 몸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여유를 준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함께 마음 역시 질풍노도의 변화를 겪을 수 있으니 육체와 정신 두 영역을 균형 있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신호라도 무시하지 않고 때로는 그 신호를 받아들여서 스스로에게 휴식을 허락하거나 혹은 파트너에게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혹은 온라인에서 중년 여성분들이 20대 시절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격렬한 욕구를 느끼게 된다는 말, 과연 사실일까요? 아마 사람에 따라 혹은 각자의 환경과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겠지요. 어떤 분은 전혀 공감이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분은 누구보다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어느 한쪽만 정상이라고 단정 짓는 태도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파트너와 만족스럽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이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성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금기처럼 여기고
피하는 분위기를 벗어나 조금이라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레 파트너와 소통할 기회도 늘어납니다.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태라면 상대방이 내 욕구를 알아채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기대만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고, 하루 중에 있었던 감정 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볼 수도 있겠지요. 평소에 쑥스러워서 말 못했던 부분이라면 조금씩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건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이미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사이라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더 늦기 전에 시도해보지 않는다면 오해가 오해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육체적인 욕구가 분출되기도 합니다.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비로소 억눌렸던 욕망이 표출되는 경우이지요. 아이가 성장하거나 직장의 부담이 덜해지거나 혹은 경제적 안정을 어느 정도 잃어서 더는 심각하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부분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뒤늦게 찾아오는 갈증이 특히 강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이를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년 시기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은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진다고 느끼니 욕구가 전반적으로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오히려 더 섬세하게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감정적인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풍부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반된 견해들은 모두 가능한 시나리오이며 결국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만으로 성적 욕구가 반드시 이렇게 된다더라 하는 식의 편견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부부 혹은 파트너 관계에서는 이런 부분을 함께 배워나가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한쪽이 너무 지쳐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쪽이 더 큰 욕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한 대화와 서로를 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더해 몸 상태나 심리적 상태를 외면하지 않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충분히 자고 적절히 운동하고 영양 가득한 식사를 하는 습관 등이 성적 활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사실이지요.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막상 현실로 들어가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서로 바쁜 삶을 살다 보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시간조차 부족하다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행복과 파트너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어 대화해야 합니다. 하루 5분, 10분이라도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어떨까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점차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가게 되면 의외의 즐거움과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긍정과 존중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예전처럼 탄탄하지 않고 주름도 생기고 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각 단계마다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들이 있고,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욕구라는 것은 결코 부끄럽거나 무조건 억눌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색다른 활력을 주고 사랑을 확인하게 해주는 소중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 스스로를 낮추거나 자책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너그럽게 대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 욕구가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또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반면 어떤 날은 갑자기 뜨거운 열망이 샘솟는다면 그 역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 죄책감이나 이상한 생각을 붙이지 않고 파트너와 함께 이 시그널을 어떻게 다룰지 건강하게 대화할 수 있다면 훨씬 만족도 높은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은근히 궁금해하면서도 쉽게 꺼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 혼자만 고민하는 경우도 많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험담도 조금 곁들이고 또 여러 사례에서 얻은 통찰을 토대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전부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대화의 장이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안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혼자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조금씩 용기를 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파트너에게도 말해보고 어쩌면 친구나 지인과도 조심스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문화적인 배경도 달라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공유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속에만 감춰두면 그 불편함은 점점 쌓여 마음의 벽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의외의 공통점이 발견되어서 서로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성적 욕구는 결코 불순하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체감하게 해주는 자연스러운 본성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때로는 제어하기 힘들 만큼 들끓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시기에는 완전히 잦아들기도 합니다. 한편에는 중년이 되면 여성들이 무척 왕성해진다는 이야기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무슨 소리냐며 이미 식어버렸다고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이 개인의 몸과 마음 그리고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거나 특정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부부나 파트너 관계라면 그 솔직함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를 보듬어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혹시 상대방의 반응이 기대와 다르더라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려는 노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하겠지만 작은 말 한마디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년 여성들의 생리적 욕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성적 욕구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유지해야 할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건강한 소통이 아닐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생리적 욕구들은 무조건 감추기보다는 사랑을 확인하고 삶의 기쁨을 나누는 통로로 여길 수 있도록 인식이 전환된다면 더없이 좋겠지요. 부디 이 방송을 통해 지금까지 말 못했던 이야기나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 당신도 같은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디 외롭다거나 부끄럽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채널의 이야기들이 작은 힌트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서로 말하고 소통하며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사랑과 이해의 문을 열게 되니까요. 이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겠네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언제나 열린 채널입니다. 언제라도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더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거나 함께 나누고 싶은 개인적인 경험담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알려주세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있는 동안 참 많은 변화를 겪게 마련이지요. 그 변화의 사이사이마다 발견되는 욕구와 감정들은 때로는 나 자신을 새롭게 알게 하고 때로는 인생을 풍부하게 채워줍니다. 부디 자신이 느끼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사랑하고 긍정하고 파트너와 함께 나누면서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 덧붙여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접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성적 욕구가 한번 크게 치솟고 난 뒤 오히려 마음이 허탈해졌다고 고백하더군요. 처음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설렘이 있었는데 막상 그 순간을 지나고 나니 공허함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은 단순한 쾌감이 아니라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즉, 단순히 육체적인 욕구만 충족된다고 해서 진정한 만족감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중년에 이르러 새로운 욕구의 폭발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필요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껏 미처 돌보지 못했던 내면의 갈망, 누군가와 함께 진솔하게 교감하고 삶의 의미를 나누며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픈 마음이 그 배경에 깔려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겉으로만 해소하려고 하면 순간적인 흥분 뒤에 허무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적 욕구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몸의 변화를 부정하거나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그 욕구가 사실은 어떤 정서적 필요에서 기인하는지 차분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파트너와 더욱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은 것인지, 혹은 오랫동안 잊고 지낸 나 자신의 감정을 되찾고 싶은 것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탐색해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주변 지인들과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면 중년 시기에 욕구가 되살아났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육체적인 부분만 강조되는 것은 아니더군요. 어떤 이는 예술 분야에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새로운 취미를 통해 열정을 불태우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삶의 다른 영역에서 활력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부부나 파트너와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둘만의 추억을 만드는데 집중하기도 합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감정도 깊어지고 성적인 교류 역시 한층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흔히 호르몬 변화를 말하곤 하지만
정신적인 요소가 주는 영향이 그 못지않게 크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피곤하거나 우울감에 시달릴 때는 욕구가 쉽게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가볍고 즐거울 때 혹은 심리적 안정감이 높을 때는 몸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면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습관이 성생활에도 중요하게 작용하지요. 가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혹시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지쳐서 내 몸과 마음의 요구를 전혀 돌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겉으로는 그저 본능적인 욕구라 치부하면서 사실은 그 뒤에 감춰진 나의 외로움이나 결핍을 못 본 척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물음을 진솔하게 던져보고 답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파트너와도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욕구와 감정을 좀 더 건강하게 맞춰가게 되지요. 저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혹은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서로를 오래 봐온 익숙함이 오히려 소통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 안다고 생각하며 대화를 소홀히 하고 감정 교류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아무리 오랜 파트너라도 매일매일 새로운 감정이 솟아날 수도 있고 서로 모르는 부분이 계속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대화를 시도하고 몸의 변화와 욕구에 대해서도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반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년 여성의 성적 욕구가 강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결론은 결국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욕구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관계 속에서 실현하느냐입니다.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욕구가 왕성하다 해도 파트너를 무시하거나 강요하는 식으로 가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욕구가 낮더라도 파트너가 가진 욕구를 전혀 이해하려 들지 않으면 역시 관계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가 최우선이지요. 그리고 그 뒤에 오가는 솔직한 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로 서로에 대한 공감과 존중입니다. 이는 비단 성적인 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 유효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살면서 완벽하게 일치하는 욕구와 감정을 지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대화해야 하며 때로는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상대방의 태도가 섭섭하고 어떤 순간은 내가 기대했던 반응을 전혀 얻지 못해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성급히 내려버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소통할 여지는 없었을까 하고 고민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인생이란 원래 완벽하지 않으며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니까요. 여러분이 혹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너무 민감한 얘기라서 삼가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성숙한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길 권합니다. 결국 사랑과 연대감을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이라면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선에서 슬기롭게 해결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쳐 막말을 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고민을 나누면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곳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년에 접어든 분들도, 혹은 이제 막 성적인 욕구를 깨닫기 시작한 분들도 타인의 시선이나 문화적 금기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나누는 순간 그 안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가 때로는 격려가 되고 때로는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더 다양한 사람과 관계, 그리고 인생의 여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